75세의 강만복 씨는 홀로 사는 낡은 아파트 거실. 소파에 앉아 손에 쥔 작은 종이 봉투를 멍하니 바라봅니다. 며칠 전 며느리 지영 씨가 마지못해 건넨 용돈 봉투였죠. 만복 씨에게 이 봉투는 평생을 바친 아버지에게 돌아온 값싼 대가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때 만복 씨는 아들 민수 씨와 며느리 지영 씨의 통화 내용을 우연히 엿들었습니다. 아버님은 꼭 돈 먹는 하마 같다니까. 용돈 조금 드려도 끝이 없어. 라는 며느리의 차갑고 냉소적인 목소리가 만복 씨의 귓가에 떠나지 않고 맴돕니다. 만복 씨는 평생 자식들 잘되라고 사업 자금과 아파트, 전세금을 마련해 주느라 자신의 노후 자금 대부분을 기꺼이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아들과 며느리의 짐 취급이었죠. 만복 씨의 손이 분노와 모멸감으로 떨리기 시작합니다. 평생 가장으로서 짊어졌던 책임감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묵묵히 희생하는 것이 아버지의 미덕이라 믿었지만 세상은 그 희생을 뻔뻔한 늙은이의 구걸로 치부하는 것 같았습니다. 만복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아내와의 추억이 담긴 낡은 장롱 서랍을 조심스럽게 엽니다. 서랍 안에는 샛노랗게 변색된 오래된 통장들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이 통장들은 만복 씨가 자식들에게 알리지 않고 은퇴 후에도 경비원 1등을 하며 혹시 모를 때를 대비해 모아둔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통장 속에는 아들에게 끝까지 손 벌리지 않겠다는 아버지의 비장한 약속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만복 씨는 이 통장을 확인하고는 더 이상 아들 부부의 냉대를 참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결심합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아들 민수에게 걸려온 부재중 전화들을 무시합니다. 이젠 나도 내 인생을 살겠다. 만복 씨는 돋보기 너머로 통장의 잔액을 확인하며 70평생 처음으로 오직 자신만을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만복 씨의 삶을 짓눌렀던 가장의 짐은 이제 홀로 쏘기의 결단으로 바뀌었습니다. 며칠 후 만복 씨는 아들 민수 씨의 아파트로 예고 없이 찾아갑니다. 아들 민수 씨가 급히 처리해야 할 중요한 법률 서류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만복 씨는 벨을 누르기 전 낡은 구두를 깨끗하게 닦으며 마지막 남은 아버지의 체면을 세우려 애씁니다. 문을 연 며느리 지영 씨는 시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당황하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고 그를 맞이했습니다. 지영 씨는 서류를 건네받으면서도 시아버지를 거실 소파로 안내하지 않고 현관 앞에서만 대화를 이어가며 무언의 거리를 두었습니다. 만복 씨는 며느리의 쌀쌀맞은 태도에 가슴이 시려왔지만 애써 태연한 척 서류를 건네줍니다. 그때 거실 안쪽에서 민수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민수 씨는 아버지의 존재를 확인하고도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지영 씨는 만복 씨에게 아버님 요즘 경제 상황도 모르고 아버지가 뭘 안다고 참견하세요? 라며 만복 씨의 최근 행동에 대해 비난의 화살을 날립니다. 이 모욕적인 말에 만복 씨는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는 거실 한쪽에 놓인 지영 씨의 명품 가방과 해외여행 기념품들을 무심코 바라봅니다. 만복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손에 쥐고 있던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던져 놓듯이 내려놓습니다. 그 순간 만복 씨의 눈빛은 화난 아버지가 아닌 모욕당한 남자의 눈빛으로 변했습니다. 민수 씨가 그제야 방에서 나와 아버지에게 아버지, 왜 갑자기 이러세요? 라고 소리쳤지만 만복 씨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만복 씨는 그들의 집을 빠져나와 닫히는 현관문을 등지고 서서 자신이 평생 가족을 위해 지켜온 가장으로서의 존엄이 무너지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이 사건은 만복 씨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한 변화를 실행하는 강력한 촉발점이 되었습니다. 아들 부부의 집을 나온 만복 씨는 곧장 자신의 낡은 아파트로 돌아와 냉장고 문을 열어봅니다.
냉장고 안에는 아들 부부가 시골에서 가져오지 말라고 했던 자신이 직접 키운 상추와 고추 몇 개만 외롭게 놓여 있습니다. 만복 씨는 곧바로 낡은 통장들과 몇 개의 정기 예금 증서를 꺼내 모두 해지했습니다. 이 돈들은 혹시나 아들 부부가 어려워질까 하는 마음에 모아둔 아버지의 마지막 비상금이었습니다. 이제 만복 씨는 이 돈을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기로 단호하게 결심합니다. 첫 번째 변화는 외모였습니다. 만복 씨는 가장 먼저 고급 맞춤 양복점으로 향하여 젊은 시절 성공했던 때 입었던 것과 비슷한 짙은 남색 정장을 주문합니다. 낡고 칙칙한 옷들을 모두 버리고 새로운 자아를 입기로 한 것이죠. 이어서 만복 씨는 평소 미루었던 치과 치료를 예약하고 낡은 틀니 대신 임플란트 시술 상담을 받습니다. 만복 씨는 아픈 허리를 펴고 당당하게 미소 짓는 연습을 거울 앞에서 반복합니다. 만복 씨는 그동안 동년배 노인들로 가득했던 공원이 아닌 젊은 사람들이 주로 찾는 고급 카페와 대형 서점에 앉아 시간을 보냅니다. 그는 유튜브 영상을 보며 경제 뉴스와 젊은 세대의 트렌드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꼰대라는 며느리의 비난을 완전히 지워버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만복 씨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어색함 없이 커피를 마시며 소비자로서 대접받는 즐거움을 만끽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만복 씨의 잃어버렸던 자존감을 회복하고 아들 부부에게 돈 이상의 가치를 보여주겠다는 만복 씨의 결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만복 씨의 변화는 침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아들 민수 씨와 며느리 지영 씨는 만복 씨에게서 전화 한 통 없는 상태가 일주일 넘게 지속되자 처음에는 홀가분했지만 곧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만복 씨가 항상 먼저 연락해서 잔소리하고 안부를 묻던 분이었기 때문이죠. 며느리 지영 씨는 불안한 마음에 시어머니에게 연락하여 시아버지의 행방을 물어보았지만 시어머니 역시 만복 씨의 최근 행동에 대해 아는 바가 없어 답답해합니다. 한편 만복 씨는 아들 부부의 초조함을 예상하며 조용히 행동했습니다. 그는 아들 부부의 SNS 계정을 확인하고 그들이 볼 수 있도록 자신의 SNS 계정에 고급 호텔 레스토랑에서 혼자 식사하는 사진을 슬쩍 올립니다. 사진 속 만복 씨는 전에 없던 세련된 정장을 입고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죠. 아들 부부는 만복 씨의 갑작스러운 호화로운 생활에 크게 당황하며 아버지에게 숨겨둔 재산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지영 씨는 시아버지가 자신의 재정 상태나 체면에 영향을 줄까 봐 더욱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만복 씨는 친구 김 회장의 도움으로 시작한 소규모 커뮤니티 사업 투자에도 집중합니다. 그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 이상으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가치를 되찾는 것에 큰 의미를 두었습니다. 만복 씨는 이 사업을 통해 잃었던 사회적 역할을 다시 찾았고 자신을 무시했던 아들 부부에게 여전히 유능한 아버지임을 보여줄 준비를 합니다. 만복 씨의 단절된 침묵과 예상치 못한 호화로운 모습은 아들 부부에게 강력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했고 그들이 먼저 자신에게 존경을 표하며 찾아오도록 유도하는 치밀한 전략이었습니다. 만복 씨의 계속되는 침묵과 고급스러운 생활에 아들 부부는 결국 먼저 무릎을 꿇습니다. 아들 민수 씨는 아버지에게 연락하여 오랫동안 연락을 못 드려 죄송하다며 저녁 식사를 제안합니다. 만복 씨는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도 장소는 아들 부부가 아닌 자신이 직접 가장 비싸고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으로 예약하여 통보합니다. 약속 당일 레스토랑 입구에서 만복 씨를 발견한 아들 부부는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그의 세련된 옷차림과 당당한 태도에 크게 당황합니다. 테이블에 앉은 만복 씨는 마치 주도적인 사업가처럼 행동하며 고급 와인을 주문하고 대화를 이끌어갔습니다. 민수 씨와 지영 씨는 어색함과 긴장감 속에 만복 씨의 눈치를 살폈고 이전처럼 편하게 대하지 못했습니다.
만복 씨는 자신이 새로 투자한 사업과 최근 만난 사회 인사들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며 자신이 여전히 사회적으로 유능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임을 은연중에 드러냈습니다. 아들 민수 씨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재력 변화가 숨겨둔 유산 때문일 거라고 오해하고 조심스럽게 재정 문제를 꺼내려 했습니다. 만복 씨는 아들의 속물적인 태도를 알아차리고 실망했지만 준비해 온 카드를 꺼내 식사 비용 전부를 계산하며 마지막 여유를 과시합니다. 그는 아들 부부에게 너희는 여전히 내 아들과 며느리지만 나는 더 이상 너희의 짐이 아니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눈빛으로 전달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식사 내내 아버지에게 깍듯이 대하며 존경을 표현했고 만복 씨는 아버지로서 잃었던 권위를 되찾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이 만남은 만복 씨가 아들 부부와의 관계에서 권력 구도를 완전히 역전시키는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식사 후 며칠이 지나자 아들 부부는 만복 씨의 변한 모습 앞에서 더욱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지영 씨는 시아버지의 투자처와 재산을 어떻게든 알아내려 했지만 만복 씨의 정보망은 이전과는 달리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때 아들 민수 씨는 회사에서 예상치 못한 경제적 위기를 맞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할지 말지를 심각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만복 씨는 아들의 어려운 상황을 간접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그들이 돈 때문이 아닌 존경심으로 자신에게 다가오도록 침묵을 지키기로 합니다. 만복 씨는 아들 부부에게 줄 물건이 있다며 그들의 집을 잠시 방문했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낡은 통장 명세서를 아들의 눈에 띄는 곳에 흘려두고 자리를 비웁니다. 잠시 후 민수 씨는 호기심과 불안함에 통장 명세서를 집어들어 확인했습니다. 민수 씨는 통장 속에서 아버지 강만복 씨가 은퇴 후에도 숨어서 경비원 1등을 하며 힘들게 모아둔 소중한 금액과 그 기록들을 발견하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아버지가 돈을 흥청망청 쓰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들 몰래 비상금을 모으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민수 씨는 과거 아버지를 돈 먹는 하마 취급했던 자신의 행동에 대한 깊은 죄책감과 함께 아버지의 희생을 오해했다는 혼란스러움에 휩싸입니다. 만복 씨는 아들이 명세서를 본 것을 알고도 모르는 척하며 아들 스스로 아버지의 희생을 깨닫도록 유도했습니다. 만복 씨는 곧이어 친구들과 함께 럭셔리한 해외여행을 떠나겠다며 아들 부부에게 여행 계획을 통보하여 그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로써 아들 부부는 만복 씨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과 냉정한 경제적 현실 사이에서 극심한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만복 씨의 해외여행 출발 당일 아들 민수 씨와 며느리 지영 씨는 결국 공항으로 만복 씨를 찾아가기 위해 급히 달려갑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아버지의 재산 때문이 아닌 아버지의 존재와 희생에 대한 존경을 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공항 로비에서 세련된 트렌치코트를 입은 만복 씨를 발견한 민수 씨는 달려가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글썽입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희가 아버지를 짐으로 여겼습니다. 민수 씨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후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며느리 지영 씨 역시 만복 씨에게 다가와 그동안의 무례했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며 시아버지의 존경심을 마음 깊이 표현합니다. 만복 씨는 아들 부부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듣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평생 억눌렀던 아버지로서의 인정 욕구가 마침내 해소되는 순간이었죠. 만복 씨는 아들 부부에게 자신이 재산을 모아둔 진짜 이유와 그들이 자신을 무시했을 때 느꼈던 모멸감을 차분하고 단호한 어조로 설명합니다. 만복 씨는 아들에게 나는 너희의 지갑이 아니라 너희의 아버지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현재 경제적 어려움을 언급하며 도움을 줄 순 있지만 그 대가는 존경심이다라고 조건을 제시합니다.
민수 씨는 아버지의 조건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진심으로 부모님을 존중하며 살겠다고 굳게 약속합니다. 만복 씨는 결국 아들을 용서하고 아들의 부채 청산에 필요한 금액이 담긴 서류 봉투를 아들에게 건넵니다. 만복 씨는 아들 부부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홀가분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해외여행 길에 오르며 가족 관계를 성공적으로 재정립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만복 씨는 여행지에서 돌아와 아들 부부와 완전히 새로운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아들 민수 씨와 며느리 지영 씨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따뜻하고 진심 어린 관심을 만복 씨에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돈 때문에 아버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지혜와 경험을 존중하며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만복 씨는 아들 부부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었지만 가족 간의 권력 관계는 건강한 존중 위에 유지되었습니다. 며느리 지영 씨는 만복 씨에게 고급 식사를 대접하며 쇼부 코스프레가 아닌 진정한 존경을 담아 용돈 봉투를 건넸습니다. 만복 씨는 그 돈의 액수보다 자신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에 깊은 만족감을 느낍니다. 그는 자신이 투자한 소규모 사업을 꾸준히 키워나가며 은퇴 후의 삶을 주체적으로 즐기고 있었습니다. 만복 씨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자식들에게 존중받는 아버지로서의 위상을 되찾았고 매일 활기찬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만복 씨는 자신의 경험을 주변 시니어들에게 전하며 자식들에게 존경받기 위해선 돈이 아닌 스스로 당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강조합니다. 만복 씨는 아들이 선물해준 고급 가방을 정리하며 낡은 통장을 숨기던 과거의 불안함에서 완전히 벗어난 평온한 일상을 보냅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돈이 아닌 존엄을 되찾은 자신의 삶에 깊은 만족감을 느낍니다. 만복 씨는 카메라를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이제 내 인생의 두 번째 황금기다라고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합니다.